현재 여당의 대선 지지율 1위가 김문수입니다. 김 장관이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50여여 명이 몰려갔습니다. 김문수가 주최한 노동개혁 포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환한 표정을 보면 윤석열을 물고 빠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은 이미 끝났지만 이용 가치가 남아서 어떻게 대선 국면에서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윤석열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연설이 사실상 대선 캠프 출정식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국민의힘의 저런 행보나 의원들의 저런 표정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당선되어 자신을 사면해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독보적인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라는 인간이 국힘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 추경호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내란 공범이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얼마나 관여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문수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내란 동조 혐의도 해소될 거라 여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를 보며 자신의 이익만 있고 국가와 국민이 없는 참으로 더럽고 야비한 놈들의 집합체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어떤 것을 물어보았고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은 세 가지에 집중해서 신문하였고 증인들에게 한결같이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강압이나 회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술했는지 변호인의 입회하에 검토하고 진술서에 서명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윤석열 측 대리인단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정부 예산이나 탄핵, 부정선거에 집중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혐오감을 끌어올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대리인단도 윤석열을 포기하고 조기 대선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진술조서를 물었던 증인 중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증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술조서가 맞다는 증인 중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용현은 검찰 조사에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조서에 담겼다고 확인했는데 헌재에서는 짜고 친 진술을 할 때에도 검찰 조서가 맞다고 재판관들에게 확인해 준 것입니다.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직접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에게 병력 철수를 먼저 건의한 건 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약 1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2시쯤입니다. 정부 보안폰, 즉 비화폰을 이용해 병력 철수를 건의하자 대통령이 즉시 철수를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시 집무실에 머물던 윤 대통령은 앞서 계엄 해제 의결 후인 4일 오전 1시 3, 40분경에도 합참을 찾았지만 병력 상황과 국회 상황 보고만 받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은 상황만 살펴본 뒤 병력 철수 지시 없이 자리를 떴고 김 전 장관이 전화해 건의하자 그제서야 병력 철수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국회 현장에선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병력 철수 지시가 없어 오히려 철수 건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서 제가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라고 말을 해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의 건의로 병력 철수가 이뤄졌다는 검찰 진술 후 약 45일 뒤 윤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선 말을 또 바꿨습니다. 재판관들이 관심을 가지는 세 가지 쟁점에서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에서 말한 내용과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이 다르다 해도 증인들이 향후 재판에서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검찰과 경찰 진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바꾼 김용현의 헌재 증언도 마찬가지로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변론이 될 19일 재판에서 윤석열은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윤석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19일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6번의 비화폰 통화 내용을 검찰에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는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전화를 받았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반쯤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는 지시를 받은 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조 청장은 특히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면서 저 같으면 몇 명 잡았냐 등을 물어볼 것 같은데 대통령은 여러 번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모두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라고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뒤에도 봉쇄를 풀지 않은 건 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해제 약 40여 분이 지난 4일 오전 1시 45분쯤에야 경찰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해제 의결 후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으로 철수가 이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엄군뿐 아니라 경찰 역시 철수 결정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조 청장 진술로 확인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해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9차 변론까지 재판관들의 증인 신문은 일정했습니다. 세 가지에 집중됐는데요.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여부,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윤석열 탄핵 결정에서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윤석열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과 대리인단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까지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데 여염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부정하는 한덕수, 윤석열과 6번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진술한 오지호,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직접 전화받았다 증언한 홍장원. 이 세 사람이 과연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우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계엄 묵인이나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 총리 측은 사전에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무위원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뤄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도 변론에서 언급됐습니다. 한 총리 측은 계엄 전 국무회의는 사전 안건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소집이 통지되고 개의 5분 만에 마무리되어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읽어내려간 한 총리 측 주장에도 명시됐습니다.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존 한 총리 진술과도 일관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총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재판관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받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을 피했던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대장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하여튼 출동신 게 맞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네. 저는 이제 지시에 따랐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명단이란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14명 명단 불러주고 위치 추적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나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김영두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영주 장관 등의 앞선 진술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재판 흔들기와 무관하게 재판관들은 탄핵 핵심 요건인 헌법 침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상식적인 사고를 지닌 국민들에게 윤석열은 이미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 재판이 끝나면 자신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걸 윤석열은 알게 될 것입니다.